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와 비슷할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는 사람에 따라 원래의 이야기에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또 듣는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이 하늘을 보고 울다 울다 수탉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가 힘이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총각이 부뚜막에 불을 떼는데 하루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부뚜막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총각은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쥐한테 줬어요. 쥐가 그 콩을 잘 먹고는 다음 날이면 또 나와서 부뚜막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총각은 또 쥐한테 콩을 그렇게 집어주곤 했죠. 꽤 여러 날을 그렇게 오던 쥐가 어느 날부터는 오질 않는 거야. 하루는 이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한 짐해서 이제 짊어지고 내려가려는데 노루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총각은 나무단 속에 노루를 숨겨줬죠.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사냥꾼이 오더니만 여기 노루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소? 그러는 거야. 나무꾼은 못 봤다고 했죠. 사냥꾼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노루를 꺼내줬어요. 노루가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나를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대요. 그러면서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거야. 총각이 나도 남들처럼 장가도 들고 아들 딸 낳고 재미지게 잘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네 하고 말했지. 그러니까 노루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요 산 밑에 조금 내려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멱을 감는다. 첫 번째 선녀도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선녀도 내버려 두고 세 번째 선녀가 내려와서 멱을 감으려 옷을 벗고 들어가거든. 그 옷을 감춰라. 그리고 선녀가 옷을 찾으면 그때 나가서 나하고 살자고 해라. 단 명심할 것이 있다. 아들 삼형제를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 옷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노루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총각은 노루가 시키는 대로 했죠. 하나가 멱을 감고 올라가고 둘째가 멱을 감고 올라가고 셋째가 멱을 감으러 들어갈 때 옷을 감춰가지고 있었어요. 셋째가 멱을 감고 나오더니 옷을 찾느라 동동거리죠. 그때 총각이 나서서 나하고 살자고. 그럼 네 옷을 주겠다고. 그러니 선녀도 알았다고 해서 둘이 재미있게 잘 살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려는데 선녀가 이제는 날개 옷을 달라고 하는 거야. 총각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옷을 줬지.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선녀가 마당에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손바닥을 싹싹 빌더니만은 아이들을 양팔에 끼고는 하늘로 훨 날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총각은 선녀랑 아이 둘 낳고 재미있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으니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가슴을 치고 슬퍼했죠. 하루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하늘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노루가 나타나더니 아이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셨어요? 하면서 이번에는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이제 선녀들은 내려와서 멱을 감지 않아요. 용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서 멱을 감아요. 그러니까 용두레박이 내려올 때
하나가 퍼 올려갈 때는 가만두고, 둘 퍼 올라갈 때도 가만두고, 세 번째 퍼 올려갈 때에 두레박에 물을 쏟아버리고 거기로 얼른 올라타세요. 그럼 당신은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총각은 노루가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하늘에서 용두루박이 내려오더니 물을 한가득 또 올려가. 두 번째에도 또 올려가. 세 번째 두레박에 물을 얼른 쏟고 거기를 올라탔죠. 용두레박이 자꾸자꾸 위로 올라가더니만 하늘에 거진 다 올라왔어. 보니까 자기 아내인 선녀가 두레박줄을 잡아당기고 있네요. 총각은 하늘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선녀의 언니들이 막내 동생이 지상에 사는 남편을 하늘까지 데리고 와서 하하 호호 재미나게 사는 걸 보니까 막 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인 아버지한테 동생의 남편을 없애야 한다고,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와서 살 수 있느냐 막 모함을 했죠. 그래 옥황상제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총각을 불러가지고 내일 내가 내 모습을 감출 테니 너는 나를 찾거라. 나를 찾지 못하면 너는 하늘에서 살 수 없고 죽음만이 기다릴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총각은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했지만 걱정이 되어 끙끙 앓았어요. 선녀가 왜 그러는지 묻겠죠. 여차저차 해서 아버지가 숨는다고 찾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하니까 선녀가 걱정 말고 밥이나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 거야. 총각이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선녀가 하는 말이 닭장에 가면 황개수탉 한 마리랑 암탉 한 마리가 껄꺼덕 껄꺼덕 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장인 장모는 무슨 허물을 잘못 써서 이 흉악한 닭 허물을 쓰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왼발을 탕탕탕 3번 굴리세요. 그럼 닭이 제주를 훌떡훌떡 넘어서 아버지 어머니로 변하실 거예요. 총각은 알았다고 했죠. 다음날 닭장에 가보니 정말 황개수탉과 암탉이 껄꺼덕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는 무슨 허물을 못 써서 이 흉악한 닭 허물을 쓰고 계십니까? 하면서 왼발을 구르니 닭이 제주를 펄떡 넘더니만 옥황상제가 참 내 사위다. 가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선녀 언니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셋째 남편을 죽여 없애달라고 날마다 와서 들들 볶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또 한 번 시험을 했죠. 내일은 내가 동서남북으로 화살 1개씩을 쏠 것이다. 너는 그 화살을 찾아오너라. 찾아오지 못하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총각은 또 집에 와서 끙끙 앓아요. 선녀가 듣고는 아버지가 쏜 화살은 당신 눈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쐈지만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내일 집을 나가서 한 20-30리 나가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다가 술에 취해서 상여를 내려놓고 자고 있을 거예요. 그때 상여 안에 있는 송장을 보세요. 송장 배에 화살 4개가 박혀 있을 테니 가지고 오면 돼요. 하는 거예요. 다음날 선녀 말대로 길을 가니 상여꾼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요. 총각은 송장 배에 꽂혀 있는 화살 4개를 잘 가지고 돌아오는데 황새란 놈이 빙빙 돌더니만 화살 하나를 쓱 채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1개만 없어도 나는 죽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3개라도 잘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외갈이란 nom이 위에서 이리저리 빙빙 돌더니만 화살 1개를 또 쓱 채가는 거야. 총각은 2개라도 할 수 없이 가지고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는데 선녀가 화살 2개를 쓱 내놓는 거예요. 이게 웬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황새는 당신 큰아들이고 외가리는 둘째 아이입니다. 이러는 거죠. 총각이 이제 옥황상제한테 화살 4개를 다 갖다 줬죠. 옥황상제가 참 내 사위가 맞다. 가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선녀 언니들은 그래도 안 된다고
아버지를 또 날마다 찾아와서 들들 볶아요. 하루는 옥황상제가 또 불러서 갔죠. 네 재주가 참 좋구나. 이번에는 쥐나라에 가서 쥐 뿔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 쥐 뿔이라니요. 총각은 또 집에 와서 끙끙 앓아요. 자초지종을 들은 선녀가 그러는 거죠. 쥐나라에 가려면 말이 있어야 하니 옥황상제의 아버지한테 가서 비루먹은 말 한 마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총각이 비루먹은 말을 타고 쥐나라를 찾아가요.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곧 쓰러질 것만 같더니 참 순식간에 쥐나라에 찾아가 버리네요. 쥐나라에 와서 제일 커다란 집 앞에서 말을 메고 있으려니까 수십 마리 쥐들이 여기저기서 빼끔빼끔 내다보면서 야, 우리 밥 왔다, 우리 밥 왔어, 잡아먹자 하면서 말을 물어뜯고 총각까지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도 소리치고 총각도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었죠. 그러더니 그 쥐 한 놈이 야, 잡아먹더라도 먼저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더니만 쥐들이 죄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임금님, 여기 우리 밥이 왔는데 바로 잡을까요? 하니까 임금이라는 쥐가 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천하의 고얀 놈들 저리로 썩 꺼져라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 쥐들이 어디론가 쑥 숨어버렸죠. 총각이 쥐 임금이라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나 얼마나 몸집이 크던지 도저히 쥐 같지가 않는 거예요. 쥐 임금이 총각한테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아무데 어느 곳에서 아침마다 부뚜막 위에 콩을 한 주먹씩 주시던 양반이 아니냐고. 내가 그 콩을 먹고 이렇게 커서 쥐나라 임금까지 됐다고 하면서 어쩐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총각이 이만저만해서 쥐 뿔이 필요해서 왔다 하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하면서 당장에 쥐 뿔을 줘서 총각은 말을 타고 잘 돌아왔죠. 옥황상제는 쥐 뿔을 받아들고 그럼 그렇지, 참 내 사위가 맞구나 하고는 그 후부터는 절대로 시험하지 않았대요. 총각은 선녀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옛날 고초당초 소시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죠. 그래서 상징과 은유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줄거리를 요즘 21세기 잣대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야기의 재미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라도 자꾸 여러 번 듣다 보면 날개옷이 상징하는 것, 또 총각이 날개옷을 훔치는 행위 등등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깃든 오랜 세월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생각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